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태풍대각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7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호 고양생화 노브 듣기 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록에 무리하게 물을 건너다가 물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그런 물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호 고양생화 노부듣기 사부 무구무예. 마른 버들에 꽃이 피고 늙은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으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상활 고양생화 하가구야 노부사부 역가추야. 마른 버들에 꽃이 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며 늙은 부인이 남편을 얻었으니 또한 가히 추한 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9호의 위치가 보면은 효 위치상 이렇게 이제 중을 얻었죠. 강중. 바른 자리죠. 근데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설명을 보기를 9호는 강중이다. 바른 자리이다. 양강의 남자는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늙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과감한 잘못된 상황을 크게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한 게 힘주어 강조하는 측면이 늙은 부인이 아니라 젊은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 있는 부분은 늙은 남자가 젊은 처자를 얻는 그런 경우와 또 조금 다르죠. 거기서는 과이여상야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무구무예라고 이야기했고 소상전에서는 역가 추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만나는 경우랑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황태인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여전히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니 불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사가 명예롭게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크게 지나침만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불안정한 시기에 아래를 향한 조직적 연관은 포기하고 높은 신분과 연줄에만 달라붙는다면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조금 요새는 조금 이게 많이 극복이 됐는데 이렇게 늙은 여자가 있으면은 자식을 생산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까 늙은 남자와 장남과 태녀가 만나는 게 상황에서는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과이여상야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역가추야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연속성상에 이어지는 그런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이제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는 이 고양 생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난 이 상황이 상징성 꼭 결혼을 예상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사고의 측면에서도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오래 가겠는가 하가구야 이것도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오래 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상륙을 보겠습니다. 과섭멸절 흉 과섭멸절 멸정 흉 무구 무리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짐이라 흉하다 허물할 곳이 없으리라. 상활 과섭지흉 불가구야 무리하게 물을 건너서 흉하면 허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괴의 끝이죠. 상륙은 그리고 이게 구삼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도 정미죠. 바른 자리고 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효 위치만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흉이라고 그래야죠. 흉이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흉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어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 앞에는 이렇게 흉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앞에는 이렇게 흉이라고 했다 바로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죠.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상륙은 바른 자리이고 구삼과 정응한다. 강을 건널 때 머리까지 차서 잠긴 상황이므로 흉하기는 한데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좀 매끄럽지가 않죠. 과습은 자기 능력을 타산하지 않고 너무 넓은 강을 건너거나 모구나 장마로 큰 물이 불어나서 무리하게 건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 대꽉깨 시즌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 대꽉깨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감의 물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감의 물상이 있으니까 이 물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물을 건너다가 이마가 잠길 정도다. 이러한 흉은 결국엔 자기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견해가 나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이 흉과 무구의 상관성에 대해서 견해일은 그 자신이 초래한 짓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허물을 할 수 없다. 자기 과실이라 이야기죠. 근데 견해인은 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허물할 수 없는 까닭에 그 누구를 허물할 수 없다. 즉 상황론이지 위험한 상황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이지 과실은 없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연속성상에서 물을 잘못 건너가 머리가 잠겼으나 이미 물을 다시 건넜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보는 견해 하나와 또 다른 견해는 물을 잘못 건너 빠진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원망할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졌을 때 그 상황은 흉하지만 내 의도는 선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이 흉과 무구 이 상관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과습멸정 자체의 상황은 흉인 거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 두 개 흉과 무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구어 고양생화 노부 특기사부 무구 무예 상활 고양생화 하가구야 노부사부 역가추야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니 늙은 부인이 총각인 지아비를 얻으니 허물은 없으나 영예도 없다. 상활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늙은 부인이 총각인 지아비를 얻으니 역시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과 조금 혼인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태풍태가 이 뒤집어진 손이 버드나무죠. 그래서 이 리의 건조함이 있으니 마른 버드나무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 이 상황에서 구어가 효변하면은 이제 진이 되죠. 진은 생이 돼요. 생. 그래서 꽃이 가득 피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효변을 하면은 내풍항이 되는데 산깨가 진이 되면서 그 꽃이 무성하게 피서 고양생화 마른 꽃에 나무가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노부 늙은 여자가 젊은 선비를 얻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태풍 대각계 시절에 구호가 이렇게 효변하니까 이제 학계는 손으로서 장녀죠. 장녀.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 또 진의 장남으로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 반합으로 보아서 뒤집어진 간의 남자, 젊은 남자를 얘기죠. 소남.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난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명예도 없고 허물도 무구무예 역가추야는 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태풍 대각계 시절에 구호가 효변하면은 내풍항이 되죠. 이렇게 내풍항이 되는데
이 시절에 보면은 최초의 내천대장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 강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똑같이 유가 강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 개 모두 이렇게 유가 강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내풍황 이 괴가 되면은 결국에는 손의 엎드름이 있고 태가 없어지니까 여기는 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예도 없다 이럽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상으로서 무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상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면 늙은 부인이 총각인 지아비를 얻으니 허물이 없으나 명예도 없다. 상활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니 어찌 하가구야 어찌 오래 가겠는가. 늙은 부인이 총각인 지아비를 얻으니 역시 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섭멸절 흉 무구 상활 과섭지흉 불가구야 무모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졌으니 흉한일을 당한 것이지만 결국 허물은 없다. 상활 무모하게 물을 건너다가 당했으나 뜻하지 않게 당한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섭멸절의 본상을 보면은 태풍대가 본상을 보면은 이렇게 큰 감의 물 하천이죠. 그리고 이 태풍대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산두노부터 왔는데 본상만 보면은 이 건의 이마가 있죠. 건의 이마가 이렇게 물에 빠진 거죠. 결국에는 추위를 하다 보면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둔께 시절에 1이 6으로 가서 큰 물이 넘쳐흘려서 건의 이마까지 물에 차오르니까 과섭멸정 이마까지 빠졌다 이렇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진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풍대가에 관한 그 9.5와 상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5에서는 이 고향생화, 그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났을 때 명예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아야 될 것이고, 상륙에서는 이 과섭멸절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흉과 무구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9번째 괴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